아등이 여러분 안녕. 네,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방과 후 듣는 학생들 세 번째 시간 동위원소에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영상으로 찍을 테니까요. 문제 같이 함께 풀어보시고 영상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하면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수업을 이 부분을 방과 후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다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먼저 2020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평가 표는 원작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성자 수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이쪽에다가 천천히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원자면은 각각 모두 다 중성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X 같은 경우 전자수 6개니까 양성자 수도 6개. 지금 중성자 수가 7개니까 Y 같은 경우는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 수를 합친 거니까 6개. 그렇게 되면 이제 중성 상태니까 전자도 6개. 지금 Z 같은 경우는 중성자 수는 9개이지만 질량수는 17개니까 양성자는 8개, 전자수도 중성 상태니까 8개. 이렇게 놓고 풀어보면 기억은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한 질량수는 12가 되겠죠. Y는 X와 동위원소에서 Y는 지금 X랑 Y는 양성자 수는 동일하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잖아요. 양성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은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물리적 성질이 다른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하기 때문에 Y는 X의 동위원소이다. 맞습니다. Z2-, Z는 지금 전자수가 8개, Z 중성 상태일 땐 8개인데 전자 2개를 얻어서 Z2-가 되면 10개가 되겠죠. 2개를 얻었으니까 5번이 됩니다.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6월 7번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3단원 내용인데 선생님이 탄소화합물에서 여러분들이 동위원소 문제인 줄 알고 잘못 넣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넘어갈게. 그래서 이거 나중에 3단원 할 때 풀게요. 2020학년도 고3 3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건지 이게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다 써놓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 원자번호 11번인 나트륨은 양성자 11개고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한 질량수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치는 23이니까 중성자는 12개. 지금 나트륨 중성 상태니까 전자 11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두 번째 원자번호 8번인 산소 2- 같은 경우는 양성자 8개. 지금 파란색으로 네모치는 그 전하 상태가 -2니까 전자가 2개 더 많은 전자는 10개. 그리고 중성자는 18개에서 총 질량수 18에서 양성자 8개를 뺀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는 일단 원자번호 16번 여기 앞에 써져 있는 앞에 숫자가 양성자 수니까 16개, 중성자 같은 경우는 A-16이라고 할 수 있고 Xe-니까 전자는 18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가와 나는 같은 수를 갖는다. 가와 나는 지금 같은 수를 갖는 11값을 갖는 양성자랑 전자일 거예요. 두 번째 산소 2-에서 가와 다는 같은 수이다. 지금 같은 수를 갖는 게 중성자랑 전자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가는 전자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양성자, 다는 중성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에다 비교해 볼게. 나와 다는 같다. 다는 중성자였고 나는 양성자잖아.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친 값이 A이고 지금 16이랑 A-16이 같으려면 A는 32가 되겠죠. A는 32. 다는 중성자 맞죠? 다는 양성자가 아니라 중성자죠. 여러분들 중성자. 선생님 잘못 썼어요. 디귿 나트륨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는 여러분들 전자잖아요. 지금 플러스 1이라는 뜻은 전자가 1개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11개에서 1개 부족한 10개
맞습니다. 정답 5번. 그 다음에 2020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10월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똑같이 방금 옆에 문제처럼 16, 5, 18, 5, N, 5, E-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모두 계산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양성자는 산소니까 모두 8개,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한 값이 첫 번째 값에서 16이니까 중성자 8개, 두 번째 건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한 값이 18이니까 중성자 10개, 여기는 n-8 이렇게 쓸 수 있고, 전자는 중성 상태니까 8, 그 다음에 똑같이 중성 상태니까 8, 세 번째는 전자가 2개 더 많으니까 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세 개의 값이 지금 8, 8, 8, 여기에서 A로 같은 거 가는 16, 5가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ABB, ABB, 그럼 A가 우리가 지금 다 같은 값이 8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걸 통해서 A에다 8 채우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지금 8, 8, 10 이네가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되겠죠. 그럼 B는 10이고, 그러면 나는 8, 10, 10이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네모치는 n-8이 10이 되겠죠. 그러면 n은 18. 그래서 얘는 18 이렇게 쓰면 18 산소 2- 이렇게 쓰게 하면 되겠죠. 기억은 그러면은 다 똑같은 수인 거는 기억은 양성자가 되고, 니은 88인에는 88은 전자가, 그 다음에 80, 10은 중성자가 되겠죠. 기억은 양성자. B는 10이고 A는 8이니까 B가 A보다 크고, N은 여러분들 18이라고 방금 계산했었죠. 여기.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020학년도 3월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율로 따지면 전체 중에서 질량수가 A인 X 두 개가 결합한 경우는 4분의 1의 확률, 질량수가 A 플러스 E 두 개가 결합할 확률도 4분의 1의 확률, 질량수가 A인 물질과 A 플러스 E인 질량수가 합쳐질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쭉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애들, 선생님이 이 질량수가 A인 X를 X라고 해볼게. X가 두 개, X라는 물질이 두 개 결합했을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이때 X는 어떻게 돼? 2분의 1이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뭐 얘를 Y 제곱이라고 Y는 계산해보면 2분의 1이 나오잖아. 즉 2분의 1이면 100분의 50이니까 얘가 질량수가 A인 물질이 존재할 확률 50%, 질량수가 A 플러스 E인 X가 존재할 확률 50%가 되겠죠.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문제 풀기 전에 이 2분의 1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자. 그럼 질량수 A가 나올 확률 2분의 1, 질량수 A 플러스 E가 나올 확률 2분의 1,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서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도 똑같은 질량수를 갖기 때문에 곱하기 2까지 해주면 2분의 1 나왔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기억, 전자수는 A 플러스 E 질량수를 갖는 물질 X가 질량수가 A를 갖는 X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가 똑같으니까 전자수도 중성 상태일 때는 동일하겠죠. 중성자 수는 양성자 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질량수가 큰 A 플러스 E가 중성자 수가 더 많겠죠. 질량수가 더 크니까. X의 평균 원자량 계산해 볼게요. 질량수가 A인 물질이 50%, 그리고 질량수가 A 플러스 E인 물질이 50%, 전체 100으로 나누면 계산을 해보면 50A 플러스 50A 플러스 100을 100으로 나누면 100A 플러스 100이니까 A 플러스 1 나오네요. 정답 4번. 2020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4월 전국연합평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원작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부터 다는 각각 X 동위원소 2개랑 Y라는 다른 물질 하나이고, X 평균 원자량 63.6이고 이때 원자량은 질량수가 M이 N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랑 나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중성자 수가 동일해요. 지금 우리가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똑같으면 중성자 수가 달라야 되는데 중성자 수가 둘이
똑같으면 둘은 동위원소 관계가 될 수 없겠지. 즉 여기 동위원소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은 동위원소의 관계로 우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가랑 다의 조합이거나 나랑 다의 조합이 돼야겠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보면은 평균 원자량이 63.6이라고 했잖아. 근데 나랑 다가 결합하면 64짜리가 뭐 모르니까 우리가 X%고 65짜리가 모르니까 Y%라고 하면 64랑 65 값의 절반 값을 가지니까 가랑 나의 조합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63.6이니까 가랑 다의 조합이고 아무래도 가의 확률이 퍼센트가 다보다 높겠죠. 다의 확률보다. 그래야지 63에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질량수가 63짜리 물질이 X 그리고 65짜리가 Y. 근데 여러분들 Y는 어떻게 될 수 있어? Y는 X랑 Y가 합친 게 하나의 공식이 더 있겠지. 이걸 100으로 나눠주면 이때 평균 원자는 63.6이 나올 수 있는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공식도 두 개 있어야겠지. X 플러스 Y가 100%라는 걸 계산하면 Y는 100 마이너스 X, 즉 Y에다가 100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이때 쭉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X는 30%가 나옵니다. 이건 계산해보면 되니까 선생님이 굳이 여기에 시간 쓰지 않겠습니다. 가는 그러면은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질량수가 문제에서 m이 n보다 크다고 있기 때문에 질량수가 큰 다가 질량수 m인 x고 가가 질량수가 n인 x 그리고 다른 물질인 나는 질량수가 l인 y가 됩니다. 가는 질량수가 m인 x고 전자수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전자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랑 다는 완전히 다른 원소니까 양성자 수가 다르겠죠. 양성자 수가 다르면 지금 위에 둘 다 중성 상태니까 전자수도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 맞네요. 여러분 기억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선생님이 실수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2020학년도 고3 7월 문제 거 풀어볼게요. 지금 기억이 양성자 또는 중성자래. 그럼 선생님 첫 번째로 여기 첫 번째를 양성자, 기억을 양성자라고 놓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양성자 수가 가랑 똑같은 나는 여러분들 동위원소 관계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동위원소 관계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동위원소 하나는 20%고 하나는 그럼 100%가 돼. 선생님 둘 합쳐서 100%여야 되는데 120%가 되는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그렇지. 그 말은 동위원소가 그 뭐였더라? 기억이 양성자가 아니라는 뜻이겠지. 바로 이렇게 쉽게 증명할 수 있고 기억이 중성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면 지금 가랑 다가 동위원소 관계가 되겠죠. 그래야지 가가 20%고 다가 80%여서 전체 합친 게 100%가 되겠죠. 그럼 여기 옆에다가 양성자 수 쓰고 계산 한번 해보자. 가 같은 경우는 중성자 수가 5개고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친 질량수가 10이니까 양성자 5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수가 B고 중성자 수가 5개니까 양성자 수는 B-5. 다 같은 경우는 11-A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지금 양성자가 가 같은 경우는 5개잖아. 가랑 다는 동위원소니까 이 11-5A도 5가 돼야겠지. 그럼 A는 6이 될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양성자가 5개인 원자본 5번인 붕소라는 거 알 수 있고 질량수도 쓰면 가 같은 경우 질량수가 10, 다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11.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4번인 베릴륨이 될 거고 그럼 B-5는 4가 되겠지. 그럼 B는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6, B는 9니까 A 플러스 B는 15. 그 다음 니은 원자번호 5번인 붕소의 평균 원자량 계산 한번 해볼까요? 질량수가 10인 가 같은 경우는 20%, 질량수가 11인 다 같은 경우는 80%. 그걸
100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딱 봐도 10과 11 사이니까 9는 아니죠. 기억은 중성자 수예요. 중성자 수분의 전자수. 다 같은 경우 비교해보면 다는 중성자 수는 6개. 그쵸? 맞죠? 중성자 수 6개. 그 다음에 전자수는 중성 상태니까 양성자랑 똑같은 5개. 얘는 1.2. 나 같은 경우는 중성자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5개. 전자수는 양성자수랑 똑같으니까 4개 하면 1.25인가요? 그럼 틀렸네. 정답은 1번이 되죠. 2020학년도 고3 10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푸는 방법대로 풀어도 되고 뭐 이 중에서 y를 a라고 풀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 조금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하는 이제 좀 요령을 많이 부리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4대 3의 관계 우리 많이 봤었는데 y를 a를 그냥 10이라고 놓고 탄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2 곱하기 4는 z 곱하기 3, z가 몇인지 모르니까 그럼 z는 몇이 나와? 16이 나오죠. 그러면 y는 16, y는 10이죠. y를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x는 몇인지 모르고 지금 y는 12, z는 16이 됩니다. 그러면 x도 바로 구할 수 있죠. 3 곱하기 x가 12니까 x는 4. 맞죠? 네, 이렇게 보면 하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은 y는 10이고 x는 4니까 y가 x보다 크고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이잖아. 원자량 z는 16, x는 4니까 z가 x의 3배. 그 다음에 yz2 보면 yz2는 y 한 개, z 두 개잖아요. y 한 개는 12, z는 16 곱하기 2니까 44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44인 CO2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에서 y의 질량비는 10이었고 z의 질량비는 16 곱하기 2니까 30이니까 어떻게 돼? 3 여러분 어떻게 되나 이거? 그러면 4로 나누면 3대 8이 되네. 그렇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10월 전국 연합학력평가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구리는 질량수가 63짜리 구리랑 65짜리 구리 두 가지가 존재하고 63짜리 구리의 원자량은 62.9, 65짜리 질량수를 갖는 구리는 64.9이다. 선생님이 질량수랑 원자량 다르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차이 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근데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구리의 평균 원자량은 63.5이다. 그럼 우리가 딱 비교했을 때 62.9에 더 가까우니까 질량수가 63짜리인 그 존재 확률이 65짜리인 구리보다 존재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중성자 수는 우리 양성자 수는 구리가 동일하잖아요. 왜냐면은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동일하고 중성자 수가 달라서 물리적 성질이 다른 관계니까. 그래서 중성자 수는 질량수가 더 큰 65구리가 63구리보다 큽니다. 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 우리 아까 살펴봤었죠. 평균 원자량이 62.9에 더 가깝기 때문에 65인 질량수가 더 크다. 또는 우리가 계산해봐도 돼. 62.9짜리가 x 그리고 64.9짜리가 y 이걸 100으로 나눴을 때는 몇 %일까? 그리고 x 플러스 y는 전체 100%이다. 이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구할 수 있겠죠. 디귿 질량수가 65인 구리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원자량이 64.9라고 있으니까 1g 문제에서 물어본 1g 속에 64.9 그 다음에 63짜리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1g을 62.9로 나누면 이거 세워보면 64.9분의 1, 62.9분의 1이니까 62.9분의 64.9니까 1보다 크네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202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aCl인데 나트륨은 질량수가 23짜리만 존재하고 염소는 35짜리랑 37짜리가 존재한대요. 그리고 염소의 비율은 35.5이다. 그러면 염소부터 우리가 어떻게 존재 비율이 됐는지 계산해보면 35짜리가 역시 똑같이 X, 37짜리가 Y, 이걸 100으로 나누고 X 플러스 Y는 100이니까 이 두 가지 식을 연립해서 계산해보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하도 이 염소는 정말 예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 그 동위원소를 보면 한 10개 중에 한 5개 이상은 아마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염소 예시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염소를 외웠어. 그냥 X는 75%고요 35짜리는 37짜리는 25%야.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자동으로 암기가 돼서 바로바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 화학식량 58은 나트륨은 23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23 더하기 네모가 58이잖아. 그러면 이때 지금 가는 Na23짜리랑 35짜리의 염소가 결합을 한 거고 나는 질량수 23짜리랑 37짜리의 염소가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존재 비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트륨은 한 가지밖에 존재 안 하니까 A 같은 경우는 75%, B는 25%가 되고 이때 X는 23 플러스 37이니까 60이 되겠네요. 그럼 X는 60, B는 A가 75고 B가 25니까 A가 더 크죠. 그럼 기억만 남았네. 가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 지금 1몰에 있는 중성자 수는 23 나트륨에다가 35 염소니까 나트륨은 11번이고 염소는 17번이잖아. 그러면 나트륨에 있는 애 구해보면 23-11. 염소 35번에 있는 35 질량수가 35인 염소에 있는 거는 35-17. 이거는 12 플러스 18이니까 30이 되겠죠? 분모는 분자도 계산해 볼게. 질량수가 23짜리인 그리고 원자번호 11번인 나트륨과 37인 염소가 했을 때 얘는 23-11은 동일하게 12일 거고 37-17이니까 20. 그러면 10이랑 20을 더하면 32네요. 30분의 30이니까 1보다 크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2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4월 17번 문제입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동위원소 질량수가 A인 물질과 A 플러스 2인 물질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량수가 2A인 X2가 되려면 질량수가 A인 X랑 A인 X 두 개가 동일하게 결합을 해야겠지. 그러면 이때 존재 비율이 B%니까 확률로 계산해보면 이 확률은 100분의 B가 존재할 거고 질량수가 A 플러스 2인 물질이 존재할 이제 확률은 전체 100 중에서 100-B만큼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이때 계산을 해보면 100분의 B 곱하기 100분의 B 질량수가 2A 플러스 4인 거는 질량수가 A 플러스 2인 X랑 A 플러스 2인 X 두 개가 결합을 한 거잖아. 그럼 A 플러스 2X인 그 존재 확률 같은 경우는 전체 100% 중에서 100-B만큼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100-B의 제곱이 되겠죠. 두 개를 곱한 값이니까. 그러면 이거 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깔끔하게 써보면 100분의 B의 제곱분의 100분의 100-B의 제곱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이게 9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B는 여러분 75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 B 75인 거 아까 염소 아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B는 75고 100-B는 2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35Cl과 37Cl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자량은 35고 A 플러스 2는 37이 되겠죠. 문제 풀어볼게. 분자량이 서로 다른 X2는 첫 번째는
35 염소랑 35 염소가 결합하면 35랑 35 더하니까 70. 두 번째는 37CL이랑 35CL이랑 37CL 결합한 거 먼저 해보자. 35 플러스 37이니까 72. 세 번째는 37CL이랑 35CL 하면 37 플러스 35니까 72. 그 다음에 35 이렇게 거지같이 썼어. 그 다음 37 마지막 CL이랑 37CL 결합하면 37 플러스 37이니까 74가 되겠죠. 그러면 존재할 수 있는 분자량은 70인 거, 72인 거, 74인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분자량 X2의 분자량은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B는 75니까 50보다 크고 X의 평균 원자량은 우리 이제 계산해보면 35.5가 나올 거예요. 그럼 A가 35니까 35에다가 2분의 1 더하면 35.5가 나옵니다. 좀 많이 어려웠죠. 17번이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물어봤는데 문제 빨리 푸는 친구들은 염소 알았으면은 바로 쉽게 아마 니은 보기랑 디귿 보기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일단 니은 디귿 맞다는 걸 계산하면 4번, 5번 바로 계산할 수 있고 분자량 종류도 세 가지라는 거 알면 쉽게 정말 빨리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2021학년도 고3 7월 전국 연합평가 풀어볼게요. 35인 거, 37인 거, 평균 원자량 35.5인 거 염소죠, 여러분들. 그럼 X 일단 염소라는 거 바로 구했어. 그러면은 이제 Y 같은 경우 계산을 해보니까 분자량이 160인 경우는 여러분들 79Y랑 81Y가 결합을 하거나 또는 81Y랑 79Y가 결합을 하는 경우잖아. 그렇게 됐을 때 이 존재 확률이 이 160인 존재 확률이 일단 이렇게 되고 두 가지 경우로 결합할 수 있고 분자량이 162인 물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81짜리 Y 두 개 결합하는 경우가 있겠지. 81짜리 Y가 더 많으니까 선생님 81짜리 Y를 X%라고 가정하고 79짜리를 전체 합친 게 100이니까 100-X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지금 얘가 존재할 확률은 X가 존재할 확률은 전체 100분의 X 그 다음에 100-X가 존재하는 전체 100 중에서 100-X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분모는 100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분자량이 160인 경우는 100분의 X 곱하기 100분의 100-X가 나올 확률 이렇게 79랑 81, 81이랑 79니까 순서만 달리했을 때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꼭 해주셔야겠죠. 그러면은 100분의 X의 제곱분의 100 곱하기 X 100분의 100-X 곱하기 2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 X는 50%가 나옵니다. X 50%가 나오면은 둘이 존재할 확률 동등하게 50%네요. 그러면은 81인 Y가 존재할 확률은 50%. 그 다음에 35짜리 X 염소가 존재할 확률은 75%. 50분의 75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선생님이 조금 이제 깔끔하지 않게 여러분들 여기 좀 글씨가 깔끔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XCl3래요. 딱 봐도 되게 복잡하게 생겼네. 염소만 줬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분자량이 가장 큰 X랑 가장 작은 X 그럼 분자량이 가장 큰 X부터 XCl3 한번 계산해보면 X 질량이 n 플러스 1짜리랑 그 다음에 질량수가 37인 CL이 3개 결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질량수가 n 플러스 1인 경우는 전체 100% 중에서 100-A만큼 존재할 거고 37
염소 같은 경우는 전체 100% 중에서 25% 존재하고 얘도 25%, 얘도 25% 이렇게 존재할 확률은 다 이렇게 4개를 곱해주게 되면 선생님이 계산해 봤어요. 100분의 100 마이너스 A 곱하기 다 4분의 1이니까 64분의 1이 나옵니다. 분자량이 가장 작은 XCl3는 질량수가 M인 X랑 35짜리 염소가 3개 결합하는 경우가 있겠죠. 질량수가 M인 X는 100분의 A, 그 다음에 35짜리 염소는 100분의 75, 똑같이 100분의 75, 똑같이 100분의 75. 여러분 이게 화학이 아니라 거의 확률이네. 확률과 통계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100A 곱하기 4분의 3을 세제곱한 거니까 64분의 27. 여러분 복잡하네. 되게 이게 수학인지 화학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분자량이 가장 작은 X 같은 경우는 100분의 A 곱하기 64분의 27. 그 다음에 분자량이 가장 큰 물질은 100분의 100 마이너스 A 곱하기 64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보시고요. 선생님 해봤더니 A는 20이 나옵니다. A가 20이니까 100 마이너스 A는 80이 되겠죠. 그러면 X의 평균 원자량 계산할 수 있죠. 마지막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여러분들 X의 평균 원자량은 질량수가 M인 게 20%, 질량수가 M 플러스 1인 게 80%, 전체 100으로 나눠주면 계산 쭉 해보세요. M 플러스 5분의 4, 정답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동위원소는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게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숫자가 되게 복잡하고 계산까지 복잡해서 몇 가지는 많이 연습을 하면서 암기를 해두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또